안녕하세요, 꿈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의 티스플라인과 퓨전 360의 티스플라인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 뿌리는 같습니다. 같으나 이게 베이스가 달라지면서 어떤 인터페이스 부분이나 레이아웃이 좀 바뀐 것도 있고 명령어가 좀 사라진 것도 있고요. 생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생긴 거는 딱히 좀 군더더기를 없앴다라고 해야 되나? 수입이나 리볼브 이거는 저도 지금 그 예전에 못 보던 기능 이 두 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모디파이에 있는 명령어들은 다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4.0에서 생긴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요것도 조금, 이게 기본 값이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그 라이노에는 요게 이제 기본 값이 아닌데, 라이노 디스플레이, 퓨전 360 여기 기본 값이더라고요. 일단 한 번씩 차근차근 한번 보죠. 일단 크레이트 메뉴를 좀 보면 조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성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뭐 다른 건 이제 어떤 거가 다르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고 치수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치수를 이렇게 바꿔서 40, 40, 그 다음에 높이 20,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고, 시메트리 이렇게 정하고, 요 정도? 내가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구나.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오퍼레이션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 오퍼레이션 한번 실험을 해볼까? 오퍼레이션이 왜 있어야 돼? 필요성을 모르겠는데, 저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하면은, 리버디잖아. 이거 왜 한 개밖에 없는 메뉴를 왜 만들었는지 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 요거가 이제 이런 식이면, 라이노에서는 이제 메뉴가 만들면 땡. 약간 이런 식. 그러니까 여기 메뉴가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여기서 보는 요 메뉴가 좀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초보자분들이 배우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테고리는 잘 나눠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 개체망 생성이죠. 파이프 명령어 좀 볼까요? 파이프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새 창을 하나 열어놓고 뉴 디자인해서 스케치를 통해서 만드는 게 되겠죠? 데스크탑 스케치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프를 이런 식으로 엔드 섹션 조금 더 그 옵션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덴시티 이런 것도 있고 스무스의 단계 이런 거는 이제 톨러런스 이런 게 좀 더 다양해진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더 섬세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페이스 명령어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인터페이스만 이거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그 로직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인터페이스만 UI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페이스로 보면은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드론의 메쉬를 가지고 어떤 이런 삼각형의 형태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었을 텐데요.
요거를 그래서 넙스로가 변환을 한 상태. 그래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티스플라인에서 변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양은 티스플라인으로 그렸지만 요거를 뭐 그래스호퍼로 넙스 변환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퓨전에서는 요런 형태를 그릴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거를 좀 시도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여기 페이스 명령으로 해보려고 했던데, 그래서 페이스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멀티플 사이드를 찍고 그려내면 그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을 그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얘가 넙스 변환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크레이지건. 저 폼에서 이렇게 당겨서 피니시 폼을 하면은 이건 또 되네요. 이렇게. 이거가 지금 되었다면, 지금 제가 요거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업밴드 페이스로 하면서 삼각형으로 찍었지만 제가 그 개체 스냅을 잘못 잡아서 사각형을 애매하게 잡아버린 뭐 그런 면들 때문에 아마 변환이 안 되었었나 보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조작의 오류가 좀 있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변환이 되네요. 여기가 이제 사각형 3개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오류가 있었지 않았을까. 여기 이렇게 딱 찍고, 하나 더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마저 딱 찍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또 확인을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얘가 몇 개 점이 선택됐는지 확인하는 창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2개를 잡으면은 여기 하단에 거리도 나오네요. 그죠? 인터폴레이트 끄는 기능은 없나 본데. 서페이스 포인트 요 기능이 이제 라이노에 가면 어떤 기능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를 그 점을 켜보면은 약간 떠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떠 있질 않아요. 근데 요거는 개체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툴의 차이라기보다는 옵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거 키시면은 티스플라인에서도, 그 라이노 티스플라인에서도 얘가 이런 식으로 점이 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핸들러가 지금 내가 찍은 지점은 딱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떠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 있지만은 조작은 여기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퓨전 360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스냅. 오스냅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게 그 라이노의 개체 스냅을 키고 끄는 기능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리토폴로지를 조금 쉽게 말을 풀어서 쓴 게 오브젝트 스냅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이노에서는 오스냅을 이 말을 쓰잖아요. 오스냅. 오스냅을
그걸 뜻하는데, 라이노에서는 요 리토폴로지 스냅, 리토폴 스냅 예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리토폴로지 스냅 토글이라는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요 점을 이동을 했을 때 이제 또 이게 개체에 붙는 기능을 뜻합니다. 그리고 페이스 명령을 사용하다 보면 라이노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핸들러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이 핸들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다 보면은 나는 여기서 직선을 빼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거나 아니면 지웠었단 말이에요. 저는 보통은 다 제가 지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안 생성하게 할 수는 없냐 뭐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디스플라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퓨전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 점이 생성이 돼요. 그 핸들러가. 그래서 얘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독립적이 아닌 연계가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퓨전에서는 요 핸들러를 지울 수는 없고요. 잡아서 이동을 하면은 따라와요, 알아서. 근데 이렇게 하시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 네 개 점을 동시에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은 같이 움직여져 버리면서 얘가 풀려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됩니다. 얘가. 그러면은 이거를 지울 수도 없고 이거 지워지지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요걸 선택했을 때 에디트 폼에 보면은 링크 탄젠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생겨요, 얘가. 요걸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원래 편집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로 다시 이제 붙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거예요. 링크가 걸려 있는 애는 따로 뜨진 않습니다. 요게. 자, 요게 조금 그 폼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셀렉션 기능. 요 기능은 제가 책에서 언급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디스플라인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메뉴에 가면 디스플라인 UI에 가면은 소프트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키면은 도킹 윈도우에 이렇게 3개의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될 거예요. 이거 돼요. 여기서 키시고 그 다음에 요거 키신 다음에 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반경 잡으시고 그러면은 얘가 그 움직이는 반경이 조금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영향을 받죠. 이동하는 거에 저는 점 하나만 잡아서 이동했을 뿐인데 자,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퓨전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와져 있는데요. 뭐 폴오프 타입이나 뭐 글로우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셀렉션 옵션, 그로우 셀렉션, 뭐 넥스트 이거 다 있었어요. 있는데 조금 사용을 많이 안 했었죠. 지금도 사용 잘 안 해요. 뉴메리카 인풋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어쨌든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명령어를 한번 봅시다. 페이스에서 이제 빠졌어요. 그 라이노에서는 이제 페이스가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도 브랜드 페이스가 있죠. 여기. 이렇게 두 개 다 동시에 넣은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편집도 되고 생성도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다 넣은 거예요. 또 하나 차이점을 볼 수 있다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줄 그어서 나눠 놨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새로 생긴 명령어 같네요. 프리즈라는 명령어.
이거는 지브러시의 마스킹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음땡이네요. 얼음땡. 요거 선 요게 이제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보시면은 인서트 엣지, 서브디바이드, 인서트 포인트 다 세그먼트를 나누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지, 엣지, 접합의 브릿지, 입구, 접합하고 하는 이런 명령어들, 웰드, 언웰드 엣지. 요 명령어가 이 라이너스 좀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우클릭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있습니다. 언웰드 엣지, 머지 엣지, 우클릭 명령어예요. 요거 모르시는 분도 꽤 많아요. 요거 왜? 우클릭 명령어가 인지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따로 빼놓은 게 좀 잘 보이는구나. 그래서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겠구나. 이제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왼쪽 오른쪽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왼손잡이라 좀 알고 있지만 왼손잡이 분들이 왼쪽 오른쪽 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왼쪽이라고 생각할 때 왼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왼쪽 오른쪽이 약간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방향 지시하면 알지만은 왼쪽 하면은 왼쪽이라고 그 인지가 약간 떨어지는 방이 있어요. 또 남자도 보통 그렇고. 그래서 사실 라이노에서 우클릭 명령어 실행하는 요 기능은 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인터페이스 상에 그냥 아이콘을 조금 적게 만들기 위한 꼼수였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는 거. 크리즈, 언크리즈도 마찬가지죠. 리무브 크리즈라는 명령어가 있죠. 아이콘은 비슷해요.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게 이제 티스플라인이 라이노에 있는 티스플라인의 도구 모음을 따라오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뭐 실린더라는 말만 뜨지 사실 그림이 안 되나요? 그림이 딱 뜨니까 이런 거 이 글씨만 뜨는 경우도 있지만 뭐 매니플레이트 페이스 엣지 뭐 벌텍스 읽기 좀 그렇죠. 근데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선을 추가를 하는구나. 요거랑은 별 크게 차이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는 사용법을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퓨전 360의 기능이 조금 모호한 기능이 좀 적은 기능이 있는데요. 인서트 엣지의 사용 방법이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로 줄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렇게 선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거든요. 근데 인서트 엣지가 뭐 이렇게 잡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저거고 심플 보스 시클 이젝트 요거 그대로 왔네요.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요거 서브디바이드를 설명드리자면 서브디바이드 보면은 이제 여기도 심플도 이젝트가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서브디바이드는 면을 등분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면이 등분이 되죠. 근데 모양이 바뀌었어요. 심플이 있고 이그젝트가 있습니다. 이그젝트는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기준이 뭐냐면 디스플레이를 꺼보면 압니다. 얘가 자, 이 상태에서 보면요. 자, 서브디바이드를 했을 때 이건 형태에 무너지지 않고 심플 같은 경우는 형태에 무너지지 않고 제어점이 추가가 돼요. 이 상태로 스무스가 켰기 때문에 곡률이 바뀐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젝트라면은 스무스가 커진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좀 차이가 있죠. 지브러시로 치면은 스마트 서브디바이드 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롤이 조금 명령어가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전 잘 쓰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막히는 것 같아서 잘 쓰지 않고요. 브릿지 기능 똑같이 생겼고 멜드 크리즈
웰드 포인트가 좀 편하게 됐어요. 웰드 포인트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자, 이렇게 하나 하고, 제가 이제 요거 두 개를 접합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웰드 포인트 실행하고, 점점, 한 번 더 실행하고, 점점, 한 번 더 실행하고, 점점, 한 번 더 실행하고, 점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플레인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웰드 포인트를 실행하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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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어 종류 이 기능이 이제 빠진 거죠. 이건 이제 인터페이스의 차이죠, UI. 근데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플래튼 이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매치 이거 똑같고.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트 아까 보여드렸고. 시큰키는 똑같아요. 전혀 로직이 바뀐 게 없어요. 시메트리 이것도 그냥 인터페이스 UI가 바뀌었던 것 뿐이지 이름 좀 바뀌고 좀 더 가독성이 있게 또 말이 좀 쉽게 좀 바뀐 거죠. 디플리케이트 인터널은 저도 요새 처음 듣는 말인데 내부에서부터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디플리케이트 복사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모드가 스무스 토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까지 추가가 된 게 이 기능. 스무스가 킨 형태와 끈 형태를 같이 보기 위한 기능이죠.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를 처음 초보로 이제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배우시는 분들이 보통 스무스가 꺼진 형태만 주로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스무스가 꺼진 형태가 켜져서 요 모양이 됐다라는 그 모양 변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페어 바디 이거는 이제 복구 기능인데요. 요거는 라이노에서는 에디트 레이아웃에 보면 오토 리페어 기능이 있죠. 요게 이제 명령으로 따로 나온 거예요. 메이크 유니폼 요거 그대로 명령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컨버트 이거 메쉬로 변환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넙스로 변환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피니시 폼하면 다 알아서 넙스가 돼요. 그래서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이제 스무스 스피드나 요거 있죠? 요게 조금 간소화가 됐어요. 그냥 이 명령 하나로 요거 Enable Better Performance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를 눌러보면은 모델링이 좀 빠르게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보면은 이제 쉐이딩이 이제 약간 각이 진다든지 하는 게 있죠. 여기서 얘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괜찮게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기능들 요런 기능은 진짜 제가 콕 집어서 설명되지 않는 한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컨트롤 포인트 온 서피스 이런 기능.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좀 사용하기가 라이너에서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원래 이 기본 값은 아니죠. 이게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이 핸들러도 여기에 떠야 되는데 여기 뜨니까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그거는 고쳐야 될 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고쳐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냥 보관점 자체, 그러니까 보관점만 있고 근사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게 이 퓨전에서는. 그래서 스플라인을 그린다고 해도 보시면은
일러스트에서 쓰는 그 스플라인 방식을 채용하고 있지 근사점을 아예 쓰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하는 기능은 있죠. 이거 완전 핸들러 방식이잖아. 핸들러 방식이 사실 3D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했었던 것들 중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들어가고 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이게 좀 편하니까. 그렇다면은 왜 여기에서는 요 기능 요거에서는 왜 핸들러가 다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만 들어가냐? 중간에 있으면 진짜 그 편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기에는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여기에. 그래서 외곽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양해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여기는 여기 또 들어있는 모델링 툴이 있어요. 맥스에 한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진짜 쓰기 힘들어요. 이게 또 방향이 도대체 이가 어디로 간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거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맞아요. 나머지 기능은 요거 좀 언급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플래튼 기능 요게 좀 사용 방법이 조금 이제 라이노보다는 좀 다양해졌는데요. 라이노에서는 사용이 되게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좀 즉흥적으로 사용되는 뭐 그런 물론 이제 좀 제가 플래튼이라는 명령어 자체를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셋 포인트를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퓨전에는 셋 포인트 명령 기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했다. 난 이거를 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셋 포인트를 쓰겠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퓨전 처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쓰고 나서 요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 한참 찾았는데 플래튼이더라고요. 근데 플래튼이 있긴 있어요. 그 라이너에도. 근데 여기는 좀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set 플레인 s 이게 진짜 한 번씩 다 써봐도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서도 조금 쓰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요 끝에 꼭다리를요 요 형태에다가 맞출 거예요. 지금 끄고 지금 요 덩어리에다 맞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이제 평면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평면을 만들기 전에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크리즈를 걸어 놨잖아요. 크리즈를 걸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크리즈를 걸어 놓은 이유는 여기의 부분을 아예 그냥 박스의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선이 떠야 되는데 여기 크리즈가 없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공명이 뜹니다. 얘가 그냥 반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각을 주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부분을 평면의 구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플래튼 실행하고요. 내가 이제 플래튼을 주고자 하는 점들을 다 잡으세요. 여기는 제가 이미 플래튼을 조금 이제 걸어 놓은 상태인데, 원래 기본 기능이 핏이에요. 얘가 사선이 됩니다. 이게 요 상태로, 그러니까 요 점들과의 평균 값으로 얘를 눌러버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수평 상태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 플레인과 셀렉트 패러럴 플레인을 이 두 가지를 쓰는데 요거를 쓰면은 여기서 XY 평면을 잡아버리면 XY 평면과 같아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요 평면과 높이가 같지는 않죠. 그게 조금 이제 얘가 함정이죠. 그래서 쟤는 대강에 맞추는 거. 근데 내가 이제 어느 평면에다 난 정확히
맞추고 싶다고 할 때는 저거를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조금만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피니시 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스트럭트 플레인을 C 플레인 만들어줍니다. 저는 2엣지로 만들어볼게요. 여기랑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어. 안 보이죠? 여기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니시 여기를 다시 들어가 봅니다. 여기가 이제 구성 평면이 좀 있겠네요. 여기가 플래튼 실행하고 똑같이 실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플래튼을 패럴럴 플레인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C 플레인, 셀렉트 플레인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을 거예요. 여기랑 높이가 다 같게 돼요. 잡고 여기서는 제가 점을 잡다 말았죠. 잡았으면 색이 조금 바뀌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한번 피니시 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엣지를 다시 편집 모드로 가서 플래튼 제가 예전에 KG 편집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형태, 객체, 변형 KG 명령 없죠? 그 전에 그래서 KG를 사용한다든가 커브 따라 그림을 쓴다거나 그런 건 안 돼요. 그게 조금 함정이죠. 만약에 쓴다면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만든 상자랑 지금 같은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크리즈는 걸었지만 각이 안 잡히는 상태의 모델링이었습니다. 일단은 오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 여기는 원래도 여기 있었던 기능이니까 그죠? 여기 있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